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 157회입니다. 북의 국방위원회는요, 18일 정책국 명의의 성명에서 조건부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진실로 대화 협상을 바란다면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조치를 취한 용단부터 내려라 이런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요구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요구는 반대 행위 중단입니다. 주되게는 대북 제재를 철회하라는 거고요. 한국에서 벌어졌던 천안함 그리고 지난 3월 20일 날 사이버 테러를 북에서 했다라고 주장했던 이런 식의 조작을 중단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구는 북을 위협하는 핵전쟁 연습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는 한반도 주변의 핵전쟁 무기들을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북에서는 이것으로써 미국과 한국에 공을 넘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미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이 그 한미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의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는 동상 타격 계획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최고 존엄의 상징인 기념비인 동상을 강조를 하면서요. 천인공로 능지처참할 죄악이라고 강력히 반발을 했지요. 그리고 3월 27일 노동신문 사설에서 역시 이를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핵공격 가능성까지도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몇 차례 채널 615에서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안으로 몇 차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다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권대 정책실장 김준성입니다. 네. 저희가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 나올 때부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 굉장히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그래서 방송에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이걸 좀 핵심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나라든지 이거 제목만 보면요, 국지전에 대응하는 수칙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예, 네.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전에도 그 대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는 내용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용에서 보면 이제 국지전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국지전은 전면전에 비해서 이제 전투 정황이 확대되지 않은 형태의 교전이기 때문에 이 국가 차원의 군사적인 총력 대응은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이제 이번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을 보면은 이 북한이 이른바 국지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북한의 공격 지점은 물론 지원 세력과 지휘부까지 이 타격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전면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또 하나 이 문제되고 있는 지점은 이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전을 대비하고 있는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교전 수칙에서 상대방이 공격한 만큼의 비례해서 군사적 이 보복을 한다라는 이제 교전 수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이 북한 공격 시에 이 선 조치 후 보고라는 이제 조치를 이 집어넣으면서 현장의 지휘관이 이 상부의 보고 없이 바로 즉각 응사하는 조치가 이제 취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 세워지면서 이 기본 현장뿐만 아니라 지휘부,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는 형태의 이제 이 작전 계획이 공격적으로 변해 왔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얘기대로라면 사소한 국지전이 벌어져도 우발적으로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한 대비 계획이 아닙니까? 이대로 네, 한다면? 그렇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건데요. 이건 네네. 이제 유엔사에 있는 이 교전 수칙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네네. 이제 자위적 차원에서 대응은 할 수 있지만 자위권을 넘어선 수준의 대응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이런 것대로라면 예전에 이제 뭐 헬기나
푸에블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푸에블로가 북의 영해로 들어가서 이제 납포가 된 상태였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떤 우발적인 도발이나 이런 걸로 바라보고 이것 자체가 이제 전면전으로 확 번져버릴 수 있는 네. 이게 만약에 오늘날 일어났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바로 전면전인 거죠. 그렇게 되면. 네네. 사실은 모든 국지전이나 우발적 사고가 났을 때는 확전을 억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헌법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방어 전쟁만 하게 되어 있다. 근데 방어 전쟁은 처음에 공격 원점 이상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들어가면 그걸 바로 침략 전쟁으로 전환한다고 그 의미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네, 이거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라는 것이 한국의 방어 전쟁만을 허락한 평화 국가로서의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네요. 이거 그렇죠. 자체도 네, 유엔사뿐만 아니라요. 네, 이번 국지도발 계획 살펴보면요.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 태평양 사령부 미군까지 국지전 발발 시 자동 개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국 국민의 의지나 한국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번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지전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국지전 네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이 오키나와에 있는 이 주일미군이 바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괌에 있는 미 폭격기 부대들도 들어오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자동 개입이 되면서 한반도에 만약에 오키나와 해군 부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게 폭격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은 바로 이제 전면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이렇게 하는 훈련 내용이 이번에 키 리졸브 기간이나 해서 다 사실은 시험이 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주일미군에 정박하고 있었던 이제 이 부대들이 들어오고 괌에 있는 폭격기들이 들어온 것이 실제 이제 실전 훈련까지 이번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 추측도 할 수 있는 네네. 거죠. 미 네, 본토에서부터 네, 한반도까지도 날라왔지요. 네, 예. 지난 방송에서도 또 언급한 바 있는데 동상 타격 계획이요. 이게 지금 북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북이 존엄의 상징이다. 자기 체제와 자기 국가의 존엄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상 타격 계획이 동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또 광화문에서 이렇게 북의 존엄을 상징하는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불태우거나 그랬죠. 이런 일을 네, 하면서 도발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상 타격 계획이라는 것이 이 국지 도발 대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네, 장관은 이후에 보도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이제 조선일보에서 3월 25일자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에 있는 3만 5천 개 동상을 실제 어떤 순서대로 타격할 건지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이 출처를 보면은 정부 관계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건 기사에. 국방부 관계자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거기에 국방부 고위급 뭐 이렇게 표현되면 장차관 네. 이게 다 있어요. 기자들이 표현하는 그 네. 수준들이. 거기 보면 이제 정부 관계자라고 딱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군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조선일보에 기사를 썼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출처가 없으면 조선일보에서 아무리 뭐 이런 황색 신문이라고 하지만 네, 이런 보도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언론에 이제 자중해달라고 요청까지 이렇게 언급했어요. 네, 이건 네, 실제 이제 상당히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도 느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과 한국 간에 이제 세운 작전 계획에서도 이런 류의 이 시나리오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북한의 급변 사태나 아니면 내란 사태, 쿠데타 사태를 일으킨 이 정황에서 이제 한미가 개입하겠다라는 이제 정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황상으로 봐더라도 국방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그러면서 이제 보수 언론에게 책임을 좀 넘겼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앞서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중해달라 이러면서 요청을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뭐 사실 유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다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고 그리고 앞서 보도한 네, 것에 대해서 자중해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안 일어나도 될 전쟁을 부추기는 게 언론이잖아요. 지금 저는 개성 사태만 봐도 언론이 상당한 책임을 그죠.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언론이 계속해서 개성이 뭐 인질이다, 개성이 무슨 외화벌이 수단이고 거길 틀어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언론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자존심과 이런 것들 건드리고 그것 이제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도 가게 돼 버린 경우인데 조선일보가 보여준 이것이 사실이 저는 뭐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이 수구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것, 전쟁을 부추기는 방향에서 자꾸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의 책임도 상당하다.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예, 일차적인 책임은 국방부, 특히 이제 김관희 국방부 장관에 있다고 보고, 네네, 이제 2차 책임이 언론에 있는 거죠. 이 네, 언론이 이 보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거를 북한을 더 자극하는 방향으로 저는 기사를 써냈다고 봐요. 네네, 이제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제 과거 사례 볼 수 있는데 이건 한 거의 100년 전 일이에요. 100년 전에 이제 1898년에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쿠바에 정박하고 있던 한 미국 선박이 침몰을 당합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스페인에서 일으켰다라고 이제 미국의 황색 언론들 그때 당시 뉴욕 저널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막 보도를 하면서 이걸 응징해야 된다. 스페인이 얼마나 이 지금 쿠바 식민지를 뭐 처참하게 뭐 음, 관리하던 국가냐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전쟁을 막 부추기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 이거 이 사례 보면 이제 이 얼마나 언론의 이 선동과 이 부추김에 의해서 전쟁이 위험 수위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미국이 쿠바를 먹고 싶어 했죠. 네, 황색 언론이 거기서 나팔수 노릇을 한 거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어쨌든 국제적 충돌에 대해서 확고한 억지를 해야지 평안하게 느끼는데 이것이 억지 차원이 아니라 확전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미국 매체에서도 동상 타격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미국의 이제 외교 안보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라는 데가 네, 있습니다. 포린 이제 폴리시. 여기서 사실 동상 타격 계획에 대해서 신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근데 이제 네. 이와 동시에 물론 이제 바보 같다라는 평가하면서 거리를 두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계획 네, 자체는 굉장히 신나는 일이다. 그랬죠. 이것을 네, 계획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는 바보 같은 짓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거죠. 예, 이런 언급 자체가 사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는 얼마나 우리 생명을 갖고 노는 게 신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네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관련된 이 연구원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방공망이 엄청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실제 타격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동상은 전략적 목표물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저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한국이 북한의 동상을 타격한다면 이거는 제2의 한국 전쟁이 될 거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동상 만수대 기념관 같은 데를 타격하는 거는 북한이 청와대를 타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미국조차 사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미국에서 계획을 세울 땐 얼마나 신나서 세웠겠는가. 그 상상만 해도 뭐 기쁜 일이지만 사실 그런 행위 자체는 굉장히 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어쨌든 동상 타격 계획 자체가 그 계획 자체가 주고 있는 어떤 심각함, 남북 관계에서의 건널지 말아야 할 강인 거죠. 예. 자, 그 전에도요. 그 2011년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막 있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 동상 타격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과정들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예, 2011년에 작전계획 5029
라는 건데 원래 이제 이게 개념 계획이었는데 이게 작전 계획으로 진전시켰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었죠. 이제 이 네네. 내용을 살펴보면은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가 개입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급변 사태 유형이 뭐냐면 이제 북한에 있는 핵과 미사일이 뭐 다른 데로 유출된다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북한 내 한국인이 인질로 잡힌다거나 뭐 북한 주민이 대규모 탈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 백두산 화산 폭발 얘기까지 그렇죠. 나왔었죠, 이때.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이 급변 사태로 규정을 하고 한미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북한에. 네, 네네.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계획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한국에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근데 이걸 빌미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사실 네. 있을 수 없는 주권 침해인 거죠. 근데 이런 네네네.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제 이런 동상을 타격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도 이 북한 자체의 그런 내부적인 이런 이 흔들림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하려는 그런 저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런 작전을 짜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 이번에 이제 동상 타격 계획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뭐였냐면 이건 군사 작전의 하나로 사실상 외부에서 타격하는 것이 명확한 네,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했더라도 동상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놓은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요 전에까지는 어떤 걸 시도를 했었냐면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언급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이렇게 네, 바라보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외부에서 잠입해서 동상을 부수되 이것이 내부의 소행으로 보여지도록 그래서 급변 사태가 그 안에서부터 급변 사태가 반체제 운동이 네, 조직화되고 급변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전 계획 5029를 거기다 들이밀 생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요게 보면은 작년에 1년에 걸쳐서 이걸 좀 떠들썩했던 거예요. 특히 막 2월 달부터 6월 달, 7월, 8월 달까지 했었는데 돈까무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동상 네, 까부수는 모임. 그래서 이 돈까무 회원이라는 사람이 북에 들어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잡히고 그랬죠. 막 이랬었는데 그 작년까지 이렇게 시도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게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하나 했습니다. 이 전영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죠.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손에 이제 국정원 관계자 이 명함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이 돈을 주면서 북한에 있는 동상을 이 몰래 폭파하라고 시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미국에서 최종 작전 승인을 하고 실제 작년 뭐 2월 16일이나 4월 15일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념일에 맞춰서 동상을 타격하자라고 이제 이 계획을 짰다라는 것을 이제 북한에서 폭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미는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냥 그 사람이 탈북자라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인정은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고 내부에서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이 무너지는 형태의 작전을 짰다면은 이제 지금 짜고 있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 계획 같은 경우는 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직접 공격하는 형태로까지 지금 작전 계획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상을 정말 너무나 타격하고 싶어 하는군요. 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북의 붕괴로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네,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동상에 대한 얘기들과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동상 타격 계획이 전범이다 이런 주장 저희도 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시다시피 북한 주민들은 이제 이 그들의 지도자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동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또 뭐 가서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일상 다반사죠. 근데 그런데 이
동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재라고 볼 수도 있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문화재를 타격한다라는 거는 사실 전쟁 범죄와 다름이 없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북한이 만약에 우리 남한과 국지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북한의 작전 계획이 뭐 남쪽에 있는 우리 서울에 있는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을 타격한다던가 아니면 숭례문을 타격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 큰 전쟁 범죄고 이 문화재를 타격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는 사실 인류 전쟁 역사에서도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든데 과거에 이제 히틀러, 나치들이 2차 세계 대전에 했던 전쟁 범죄가 이제 이런 양상을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이 한국에 있는 문화재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자금성은 그때 당시 태평양 전쟁 당시에 공격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도 다시 한번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미국이 한국 전쟁 당시에 평양에 거의 건물 두 채 빼고 다 완전히 폭격을 해버리죠. 평양에 있는 네. 문화재까지 완전히 싹 이 폭격을 하면서 사실 지금의 이 문화재 아니면 이런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소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를 불태우거나 이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걸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코란을 불태우는 것이 굉장히 네, 그 사람들에겐 생명과도 같은 생명을 거의 뭐 살인 행위나 뭐 아니면 민족을 말살한 행위나 같이 보는 그렇죠. 것처럼 이제 북에서는 이러한 유적지, 사적지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북 같은 그리고 50년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평양 시민 1인당 폭탄 2개 네, 정도의 그 포탄을 투하하지 않았을까 평양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대동문 같은 것도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평양시내 이제 막 고려 시대 때부터 유적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전혀 남지 않고 초토화돼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 뭡니까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아니면은 보신각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청소하고 잔디 막 뽑고 뭐 이런 거 하시는 그런 할아버지 이야기들 교과서에 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에서는 북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 생활을 같이 돌보고 이런 자리를 굉장히 중요한 사적지로 꾸려놓고 그곳에 동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때 와서 이제 같이 주민들과 어울려 있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놓고 대단히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서 맨날 청소하고 이런 우리의 남대문 할아버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어,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슬람에서 뭐 코란을 불태우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한 비슷한 거나 거죠. 거의 그냥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네,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 그런 네, 코란을 모독하는 영화가 상영돼가지고 네, 네. 거의 이제 뭐 반미 감정을 미국 완전, 대사관도 피격당하고 네, 실제 이제 네, 그런 일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인구가 2,400만인데 3만 5천 개의 어떤 문화재나 유적지, 사적지가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어디 무슨 MD 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MD 지역 안에 그렇죠.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민간 지역에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심각한 두 번째 이유,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민간인 시설에 있는 상징물을 타격하겠다라는 겁니다. 민간인 시설을 사실 공격하는 거는 이 전쟁 범죄에서도 가장 많이 비난을 받는 행위지 이건 않습니까? 전범, 아니, 네. 완전 전범이죠, 민간인. 당연히 적대 국가 사이에서는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이것을 넘어서서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는 계획을 짠다라는 거는 사실 인류 도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민간인 시설을 정밀하게 조준 타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에 따르면 한국에 이제 한국군의 무기 있잖아요. 이건 이제 80% 정도 민간 GPS를 쓰고 있는데 이게 오차 범위가 한 10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큰 동상을 하나 세우려면은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에이킴스
HIMARS 같은 미사일을 축구장 한 3개 정도 넓이를 이제 폭발을 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어,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도 다 사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범 국가로 되는 아주 위험한 계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북을 방북을 했을 때도 보니까 동상이 있는 곳이라거나 아니면 뭐 당, 그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곳이라거나 사실 주체사상탑 이런 것도 대동강 유원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당창건 기념탑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주변이 다 아파트 살림집 아파트들로 고층 아파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그리고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농장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 공업단지 안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거기를 다 부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양민 학살이 되더라도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벌써 계획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전쟁 범죄가 전범이 되더라도 초토화는 시켜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면전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형태의 작전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만약에 국지전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걸 확전을 막고 전쟁 억지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확전으로 가더라도 확전을 오히려 네,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사실 세계대전 양상이지 않습니까? 태평양에 있는 미군까지 지금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국지전이 벌어져도 그래서 확전을 하겠다라는 거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초토화 해버리겠다. 이거 일종의 토벌 막 이런 계획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이 한미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이 정말 모험적이고 위험한 이 전쟁 범죄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작전 계획이라고 보고 이 작전 계획을 반드시 전면 재수정해야 된다. 재수정해서 우선 폐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직접적인 작성자, 입안자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야만이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이 남북 간의 대화 제의도 진정성 있는 조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관련자들도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직접 서명한 정승주 합참의장 그리고 이 동상 타격 계획을 이제 거기 정보를 준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사람들도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의도적으로 이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 조선일보도 반드시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얼마나 국민들의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박근혜 정부가 책임 있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군 작전이라는 것도 어쨌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좀 보호하는 방향에서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건데 네, 이게 더 위험하게 하는 위험으로 내모는 방향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언론에 흘리고 또 언론은 그것을 한번 간보게 하듯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건 사실 이건 북에서 좀 이렇게 좀 북에서 화가 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아까 이제 이슬람 상황이나 이런 걸 네, 비교해 보건대는 근데 저는 한국민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그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한국의 국방부는 사소한 충돌을 최대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차원에서 억지하고 이것을 대화로 풀고자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어, 이것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전면전을 할 생각에 오히려 네,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들에게 우리의 그 안보를 의탁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뭐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 이런 그냥 조선일보에서 네, 흘렸다. 이것이 뭐 오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또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군 당국과 정부가 할 몫이 얼마나 큰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해야 되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일깨우는 방향 이거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동시에 또 한국 안에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뭐 저희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어, 불과 이틀 전입니다. 지금 방송을 하는 시점에 저희 지금 4월 19일 날, 4.19 날 하고 있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17일 수요일 날 이병진 교수라고요. 지금 전주교도소에 계시는 국가보안법 때문 양심수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요.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인도라고 하는데요. 인도에서 거기도 많은 북측 인사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한국하고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북이 다른 나라와도 수교 상태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유엔 참가국이고요. 하나의 국가로서 많은 이제 해외 동포들 중에는 이제 북쪽에 국적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있는데 거기서 북쪽에 국적을 갖고 있는 교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될 거라는 생각은 차마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사실 그렇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남한,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들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게 국가보안법에 걸린 거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감옥에서 글을 써서 인터넷 언론 이런 데다가 좀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선 지금 한반도 위기와 관련한 글이었죠. 그걸 보고선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이 반응이 좋았던 게 이들 국정원이나 보안수사대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병진 교수가 있는 전주교도소의 독방을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정말 대단한 공권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옥의 독방을 압수수색을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옥죄는데 그렇지 않아도 감시하는 국민들을 그렇지 않아도 못 믿어서 감옥에다 가다 놓고 감옥에서 쓰는 글까지 또 못마땅해서 감옥의 독방을 압수수색하는 정말 굉장히 여유 있는 누가 보면 정말 할 일이 너무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전쟁 위기, 그리고 그 주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으로는 국민들을 감시하다 못해 감옥에 가둬놓은 양심수 독방까지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 너무나 좀 분노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그리고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빨리 하루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